네, 들어오세요. Elsa? Nope. 안나 씨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? 엘사 언니 추천으로 오셨대요. 아, 언니 추천으로 오셨구나. 맞아요. 병원은 원래 가족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뭐 클라이밍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던데 뭐 특별하게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? 아, 안나 씨도 엘사 언니처럼 손발이 많이 차고 몸이 전체적으로 차다 그러시는데요. 아, 손발 찬 거 수족냉증이랑 몸이 차가운 증상 때문에 오셨구나. 알겠습니다. 손발이 차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증상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. 안나 씨가 혹시 뭐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는 증상이 있나요? 네, 설사 하신대요. 자주. 생리통 혹시 심하게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. 네, 그것도 심하고요. 생리통도 심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꽉 막힌 느낌이 나거나 그런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? 네, 소화 안 되고 잘 체하신다고. 저희는 언니랑 똑같은 수족냉증으로 오신 거지만 사실은 증상이 완전히 다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안방만 차가워요. 이게 수족냉증이 그런 얘기거든요. 어디 한 군데만 차갑다? 그러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방으로 가는 통로만 막혀 있는 거예요. 집은 뜨끈뜨끈한데. 근데 우리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집 전체가 차가운 겁니다. 안방만 차가운 게 아니라. 그래서 보일러 자체가 똑바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보일러를 다시 틀어주거나 혹은 그 보일러에 설정되어 있는 온도를 조금 더 높이도록 해드리면은 수족냉증과 뭐 설사예요, 배 아파요, 뭐 생리통이 심해요 이런 증상까지 다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수족냉증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침 치료를 먼저 해드리면서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몸 전체가 차가운 거였잖아요. 그래서 언니랑 그때 장난치다가 이제 마법 빵 맞아가지고 몸이 차갑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것이 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늘 먼저 맞을 곳은 손이랑 발이랑 배 쪽 침을 좀 맞을 거예요. 별로 아프지 않아요. 침을 처음 맞으면 대부분 공포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프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침 치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. 자, 손부터 놓을게요. 살짝 따끔하고요.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손발 쪽에 침을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혈류 공급이 늘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금방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고요. 침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도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아프신 말씀하세요? 맞을만 하죠. 자, 그 다음에 배에 침을 놓을 겁니다. 비위 쪽에서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주게 되면 우리가 손발로 다시 혈류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쪽에도 오늘은 침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몸에 열을 생산해주는 곳에다가도 침 치료를 하게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발 쪽은 생각보다 많은 혈자들이 존재해요. 발 쪽에 있는 혈자리들이 비위 쪽을 잡아주는 효과들이 있는 혈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를 하면서 볼 겁니다. 거기에 손처럼 발 자체에 침을 놓는 것들도 무슨 효과가 있었죠? 손발에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다 맞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이에요. 아이,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위 쪽을 잡아주고 그리고 손발로 혈류를 공급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침치료를 받을 겁니다. 그동안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손발과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될 거예요. 잠깐만 쉬고 계세요. A few minutes later. 어때요? 하나님 좀 괜찮아지셨어요? 그래요. 다행이네요. 근데 안나님이 아렌델 왕국이랑 여기 너무 멀어서 자주 오기 힘들 것 같다고 혹시 뭐 집에서 하면 좋은 거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. 물론이죠. 가능합니다.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일상생활에서 할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. 자, 하나는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열 생산을 도와주는 거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? 열 손실을 막아주는 거.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로 혈류순환 개선은 우리 흔히 하고 있는 거 있죠. 족욕, 반신욕 이런 것들이에요. 어쨌든 몸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발로 충분히 공급시켜 줄 수 있도록 반신욕이나 뭐 가벼운 운동이나 혹은 족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혈류 공급을 많이 시켜주면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? 열 생산이 있잖아요. 열 생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.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강하게 해주면 근육 자체가 열을 만들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추운 날 나가면 이렇게 되죠.
어이 추워 하는 게 뭐죠? 근육에 움직임을 줘서 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나 씨처럼 굉장히 그 몸 전체가 차가운 사람들은 사실은 약을 먹든 뭘 하든 다 중요하지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, 열 생산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위예요. 먹는 것들의 에너지가 잘 돼서 튼튼하게 돼야지 열이 만들어지는 말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먹고, 너무 차가운 음식들, 특히 차가운 음식이 뭐라 그러냐면 찬 생선이에요, 날 채소예요, 그리고 생과일이에요,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성분이 차가운 거의 문제가 아니라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조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져요. 그래서 차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채소랑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채소나 과일의 섭취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. 특히 빈속에 과일 주스나 그냥 과일만 먹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, 몸에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? 열 손실 보호.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. 나갈 때 엄마가 뭐 하라 그러죠, 여러분들한테? 야, 마스크 써라, 뭐 장갑 꼈니, 목도리 했니, 이거 물어보시죠? 걔들을 해서 열 자체가 나가는 걸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계피차예요, 생강차예요, 인삼차예요, 이런 것들은 다 열 생산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니까 편하게 드시는 건 괜찮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소개 좀 잘해주세요. 자,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수족냉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외국인 분이 두 번째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요.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수족냉증이라 그래서 다 같은 수족냉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체질별로 또 습관에 따라서 환자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계피차예요, 생강차예요, 인삼차예요, 혹은 수족냉증을 위해서 좋은 반신욕이에요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본인의 증상을 잘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는다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다동 김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